조선왕조 500년사에서 가장 잔인한 왕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세조 수양대군을 떠올립니다. 그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고 그를 지지하던 수많은 충신의 목을 쳤으며 결국 친조카인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인 세조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기록의 틈새에는 승자가 결코 이기지 못한 한 여인의 조용한 그림자가 짙게 남겨져 있습니다. 조선 왕비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51세, 영양 상태가 최고였던 왕실 여인들이었음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궁궐의 암투는 그들의 수명을 너무도 쉽게 갉아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기 82세까지 살아남은 한 조선의 왕비가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그녀는 15세에 국모의 자리에 올랐으나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노비의 신분으로 추락했던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 단종이 죽고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하루아침에 천민의 신분이 되어 빨래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아야 했죠.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국모에서 노비가 되어버린 그녀가 그 모진 세월을 못 견디고 스스로의 삶을 끝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6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비굴한 연명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깊고도 깊은 한이 서린 시간의 복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57년 가을 도성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청계천 위를 가로지르는 돌다리 영도교 위에는 두 소년 소녀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17세의 소년 단종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18세의 왕비 정순왕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고 정순왕후는 그의 옷소매를 잡은 채 소리를 내지 않으려 꾹 참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보낸 감시자들의 서슬퍼런 눈초리 아래서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전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 영월에서 들려온 비보는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려 버렸죠. 남편 단종의 석연치 않은 죽음. 사약을 받고 숨을 거뒀다는 참혹한 소식이었지만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미망인이 되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세조는 기묘한 행보를 보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는 정순왕후에게 정업원이라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과 노비를 하사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조카 며느리에 대한 자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계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한을 품은 어린 여인은 세조의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남편을 죽인 자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느니 굶어 죽는 것이 낫다. 그녀는 궁궐이 보이는 도성의 동쪽 산동네, 지금의 숭인동 산비탈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고 그녀를 따르던 3명의 시녀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세조는 집요하게 음식을 보냈으나 그녀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보낸 음식은 문 밖에서 썩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악착같이 작정한 듯한 행동들이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64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해 눕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남편이 잠든 영월 동쪽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일관한 그녀만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던 왕비는 결국 직접 손에 물을 묻혀가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라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한나라의 국모였던 그녀가 천민이 되어 직접 일을 했다는 건 그녀에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숭인동 바위틈에서 솟아나던 자주동 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옷감을 염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이한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왕비가 염색한 천은 유난히도 깊고 선명한 보랏빛을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눈물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색이라고. 혹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넋이 보랏빛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도성 안의 여인들 사이에서 이 보랏빛 옷감을 사는 것이 하나의 운동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반과 부인부터 저작거리 여인들까지 세조의 눈치를 보며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녀들은 정순왕후의 옷감을 사줌으로써 그녀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여성 경제 공동체와 같은 일종의 여성운동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세조에게 아부하며 단종을 지우려 했지만 이름 없는 여인들은 옷감을 사며 정순왕후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녀의 손은 염료로 거칠어지고 손톱은 보라색으로 물들었지만 그 거친 손으로 일군 자립이야말로 원수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산동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을 빨고 있을 때 화려한 궁궐 안에 세조는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왕좌를 차지한 직후부터 세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돋고 진물이 흘렀으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르면 세조의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그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시작된 피부병은 어떤 명의도 어떤 약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전국의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렸지만 환청과 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세조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세조가 가장 아꼈던 장남 의경세자가 불과 20세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의 죽음은 세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 왕위에 오른 둘째 예종 역시 즉위 1년 2개월 만에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조가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여가며 지키려 했던 그 강력한 왕실이 정작 자신의 아들 때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동네 왕비의 곡소리가 궁궐의 핏줄을 끊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조가 고통 속에 죽고 그의 아들들이 요절을 하는 동안 정순왕후는 묵묵히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녀는 성종이 왕이던 시절과 그의 아들이자 세조의 증손자인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피해 광기를 일으키던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백성들에게 끌려 내려오고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날 67세의 정순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순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하게 시간으로 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가문이 스스로 무너지고 그 핏줄이 더럽혀지는 과정을 그녀는 무려 64년 동안이나 똑똑히 목격하고 있던 것이죠. 1521년 중종 16년 82세가 된 정순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단종이 죽은 지 6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권력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모두 흙이 되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아 그들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흐른 뒤 숙종은 비로소 그녀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능에 붙여진 이름, 사릉. 생각할 사라는 이름이 붙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먼저 떠나보낸 남편 단종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지만 미스터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의미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사릉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의 소나무들은 기이하게도 모두 한쪽으로 굽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 모든 나무가 동쪽 영월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정염양송이라고 부르며 죽어서도 남편을 향한 정수낭우의 마음이 나무에 깃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소나무들은 어쩌면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서쪽 궁궐을 등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세상은 틀렸다고 온몸으로 웅변하면서 말이죠. 정수낭우 송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전합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단 한 끗도 양보하지 않는 것. 원수가 던져주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버텨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살아남아 그들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 정수낭우. 그녀의 82년 생애는 가장 깊고도 깊은 한이 가득한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망봉의 찬바람 속에서 그녀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녀가 비운의 왕비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던 가장 강인하면서도 가장 슬펐던 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